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여러 치료의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실 때 귀하신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름답게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오늘 진행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연치유는 어떤 건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자연치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다 듣게 되고, 코로 다 맡게 되고, 입으로 다 먹게 되고,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게 되는데,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눈을 통해서는 홍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홍채 보면 눈에 검은 눈동자가 있고 그 검은 눈동자를 싸고 있는 홍채가 있는데, 그 홍채를 찍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다 표현이 돼요. 그동안 어디가 아팠던 것들 또 이대로 쭉 흘러가게 되면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귀를 통해서는 귀 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서 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즘에 상심이 크시겠어요. 또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는 것이 체질을 보게 되는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면 선천적인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여기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면서 이 약한 것을 계속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체질인데,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자연치유 강연으로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진다고 하면, 물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은혜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또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강을 잘 보완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시작.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다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역.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육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복음사역에서 많은 신학교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치유사역이죠. 치유사역이 옛날에는 굉장히 더 관심을 받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프게 되면 사람들이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미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프게 되면 뭐 안수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수하게 되면 또 머리 아픈데 배가 아픈 것들이 싹 낫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딱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확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도 안수를 좀 청하셔서 안수도 받으시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치유하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열매내는 모든 나무를 그에게 주니 그의 먹을 거리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씨예요. 우리가 음식을 보게 되면 씨 없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너무 가공이 많이 돼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생명이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먹을 때라도 그 상황을 알고 조금 덜 드시거나 알고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음식에만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도 씨가 있죠. 저는 무슨 씨인지 아세요? 네, 장씨죠. 사람마다 다 씨가 있죠. 그 씨를 생각해 보면 음식의 소중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실 거라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육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뜨겁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연치유는 영과 육과 혼이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몸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또 영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골고루 다 건강한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계기점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여러 가지 불편함도 또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슬픈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받도록 애를 쓴다고 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5시까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텐데 진행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걸 드세요? 밥을 드시면 되게 건강하십니다. 지금 2000년도 초반쯤에 농업진흥청에서 논문 나온 게 있는데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무려 19점이나 높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곡기를 먹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DNA 안에 그 음식과 친화성이 있고 그거를 먹었을 때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좋아져서 수능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지금은 점점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만큼 건강도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20kg 쌀을 사시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요즘엔 또 20kg에서 10kg 다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이거만 보셔도 옛날에는 80kg가 한가마였죠. 근데 어느 때 40kg, 20kg, 10kg 나중에 보게 되면 뭐 5kg, 3kg 이런 것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쌀 소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몸에 문제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지방의 중요성을 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주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주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갖다가 주식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주복인 쌀과 잡곡이 합쳐져서 우리 밥이 돼요. 그래서 밥을 잘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로 드시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담긴 생명식을 드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밀가루라든지 백미, 백설탕, 육류, 가공식품 그다음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하루에 물은 1.5리터 이상을 드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는데 그 걸러내는 것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수분이 빠져나가고 호흡할 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정했을 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물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물을 드시는 게 좋으냐 하면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드셔야 되는데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사서 드시는 생수나 아니면 그 역삼투압물이 아닌 일반 정수기 물을 드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역삼투압물로 드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삼투압 그 정수기가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됐을 때 그 짧은 시기 내에 우리가 그 A형 간염에 노출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그러죠. 좋은 물을 드셔야 된다. 네. 소금은 어떤 소금을 드십니까? 어떤 소금을 드시죠? 우리 권사님 어떤 소금 드세요? 왕소금. 네. 왕소금 드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소금, 천일염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제 나쁘게 홍보를 하거나 나쁘게 인식을 시키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막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막소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소금하면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소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쁜 소금이 문제예요. 그래서 레몬이 비타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아닌데 그 소금 안에 염화나트륨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화나트륨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금을 멀리하게 돼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동물들은 사람도 동물이죠. 동물들은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썩어요. 썩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무좀, 아토피, 여자분들 지렴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 반드시 짜게 드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소금빛 평화. 저희 중학교 때 교훈이 소금빛 평화였었는데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맛소금이랑 풋소금이랑 암염은 드시면 큰 독이 된다.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면 시금치 무칠 때 보게 되면 맛소금 갖고서 무치시는 경우도 꽤 많으신데 그 소금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소금. 맛소금은 이게 이제 가공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닷물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분해해서 소금을 만들어냈는데 맛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미료가 들어가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천일염이랑 죽염을 드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이것만 바꿔도 사실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감자꽃인데요. 감자꽃이 두 가지가 있나요? 자주 감자꽃이 있고 하얀 감자꽃이 있는데 꽃을 보면 이 감자꽃을 보게 되면 우리 감자를 알 수 있어요. 자주 감자꽃이 피면 반드시 자주 감자가 달리고요. 하얀 감자꽃이 피면 반드시 하얀 감자가 달려요.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체질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간이랑 쓸개가 발달되셔서 되게 성품이 선하시고 배려가 많은 분이신데 그러시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꽃을 보면 우리가 감자를 아는 것처럼 제가 체질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다고 보죠. 우리 거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성품이 좀 활달한 편이세요? 꽁한 편이세요? 활달하시죠? 왜 활달하시냐면 체질적으로 심장과 소장이 발달되셨기 때문에 꽁할 수가 없고 그냥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뒤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하게 또 지내실 수 있는 게 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건전지인데 이 건전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그 양기운이 흘러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밋밋한 부분들은 음기운이 지나가서
거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지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서로 다 이렇게 대게 되면 건전지가 살아있으면 찌릿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찌릿한데 그 기운이 쭉 빠져나가서 찌릿한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건전지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만져보게 되면 거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침을 쓰거나 부항을 뜨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경락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너스인 것을 자극을 주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아까 이제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이랑 식사를 가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산티아고를 다녀오신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것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산티아고를 다녀온 다음에 무릎이 아프시고 정형외과를 다녀오셔서 여기에다 이제 그 치료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근육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현재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면 될 텐데 플러스를 바꾸는 방법이 귀에 필요한 자리에 붙이거나 또 홍채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기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플러스로 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 제가 이따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따가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다 없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머리가 마이너스일 거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어깨가 마이너스일 거고 또 뭐 허리, 무릎, 발 약한 부분들은 다 뭐냐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극시켜달라고 계속 신호를 주면서 통증과 또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이렇게 두들기도 하고 다 뭐냐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넘어갔는데 자연치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선순위인데 여기저기 저기 여기 여러 군데가 아픈데 그 여러 군데 아픈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조절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4시간 동안 한 분 한 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를 영향할 수 있게끔 자극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우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물통이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물통인데 판자가 맨 끝에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어느 판자 하나만 중간 정도에 이렇게 딱 풀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은 그 이상 감아질 수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특정한 부분 그 부분만 딱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건강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쭉 올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게 되는 부분들인데 본질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면 목사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증상으로 보게 되면 어깨 아픈 거랑 무릎 아픈 거랑은 전혀 다른 증상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딱 소장이 약한 부분이어서 소장이 약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드신 것이 잘 몸으로 따른 흡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심장과 소장이 약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고 주관절 팔꿈치가 아프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좌골에 문제가 생기고 얼굴에 땀이 나거나 잠이 깊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비장과 위장이 약하게 되면 경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락? 경락이 뭐냐면 서양에서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피를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피가 지나가는 혈관 위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자연치유나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인데 그 기가 다니는 길이 뭐냐면 경락이에요. 위장의 경락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눈 밑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입끝을 지나서 이마를 지나서 다시 내려와서 목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무릎을 지나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가요. 위장이 약하게 되면 눈이 떨린다든지 그런 이제 안검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입병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체했는지 안 체했는지 이마를 만져보죠. 그러면 체했을 때 이마를 만져보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차갑죠. 그럼 왜 차가우냐면 위장이 체했기 때문에 여기 체한 것을 해결하려고 모든 기운이 이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차가운 거예요. 이마를 만져보게 되면 차갑죠. 그 다음에 가슴에 문제 생기는 거,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앉았다 일어나 보면 뚝뚝 소리가 나는 것들이 다 위장이 약한 신호들이죠. 그래서 비위장이 약하게 되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입의 문제, 입술의 문제, 가슴의 문제, 무릎의 문제, 허벅지가 붉다든지 또 배통, 이만큼이 차갑다든지 아니면 여기만 살이 찐다든지 또 살이 갑자기 확 찌거나 확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위장이 약하거나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이랑 지라를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우리가 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장과 위장이 약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이 하나하나를 다 치유하거나 조절하려면 되게 불편한데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비위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비장과 위장만 딱 조절하게 되면 해결이 되죠. 자연치유에서 체질과 건강을 분석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게 체질 푸드 테라피가 있고요. 이열 테라피가 있고 칼라 테라피가 있고 홍채 영양 상담은 네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고사리인데요. 고사리 큰 모양과 여기서 띄어낸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 모양이 이 모양 또 여기서 띄어낸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작은 걸 갖고서 큰 거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맥을 본다든지 홍채를 본다든지 귀를 본다든지 그러게 되면 아주 적은 걸 갖고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나 불균형된 부분들을 찾아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상체질을 들어보셨죠? 사상체질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알고 계세요? 소양인 혹시 아세요? 양가운. 네, 양가운 중간? 그러니까 양에 가까운 옷이다. 양에 가까운 그러면 사상체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태양계에서 연결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양인이라고 보고요. 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음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밝게 뜨죠. 그래서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고 활동을 할 때 열정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양인에 해당이 되고 음인들 같은 경우는 보름달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태양만큼 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양인들에 비해서는 덜 밝은 거고 그 음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기 시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서 차분하게 수혜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인입니다, 양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상당히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나는 또 양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인이구나.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음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인 같으세요? 어느 태음인 같으세요? 소음인이라고. 한의원을 한 군데 가보셨나요? 여러 군데 가보셨나요?
한 군데 가보셨죠? 아마 한의원을 10군데 다니면은 또 달리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신 분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태양과 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음인이냐 양인이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태양계에서 보게 되면 목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랑 태수, 금지, 화, 목, 토 여기까지를 살펴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배속을 시켰어요.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달이기 때문에 음에 해당되는 거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성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목성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체와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비류취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를 분류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취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새싹이 돋죠. 새싹이 돋게 되면 여러 가지 새싹이지만 보편적으로 초록색에 해당이 되고 초록색을 그냥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봐요. 그래서 목성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나무 같은 경우 색깔로 얘기를 하면 파란색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파란 걸 만들어낸 게 어디냐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음식들을 드시죠. 그래서 올갱이를 먹는다든지 부추를 먹는다든지 청매실을 먹는다든지 또 심장과 소장, 심장 같은 경우 염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염통, 그 염통이라고 하면 양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양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에 털이 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장에서 주관하는 게 혈액인데 혈액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간 것과 친화성이 높아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눈이 충혈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간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좋은데 빨간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홍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실 중에서도 보면 홍매실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심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에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빨간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는 적도지방에서 자라는데 그 색깔을 보게 되면 빨간색에 해당이 돼요. 열매가.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커피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심장의 기능들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먹게 되면 심장박동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되죠. 체질도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간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간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 간을 보호하려고 갈비뼈가 길게 내려와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갈비뼈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아까 아주 적은 걸 갖고서 큰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과 연결이 돼서 얼굴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기가 긴 사람들은 얼굴도 갸름하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과 쓸개가 발달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집사님 같으신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따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귀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붙여서 건강을 좀 도움을 드릴 텐데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간단한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가볍게 주시고요.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허리를 쫙 펴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얼마큼 가는지 반대쪽 돌려보세요. 아마 이게 몸이 굳어있으면 목이 굳어있고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돌아갈 텐데 6단계로 다 운동을 할 건데요. 서울 구경 아시죠? 귀를 잡아서 위로 다 당기는 거 1단계, 잡아서 45도로 당기는 거 2단계, 잡아서 45도로 당기는 거 3단계,
밑으로 당기는 거 4단계, 밀착해서 앞에서 뒤로 5단계, 뒤에서 앞으로 6단계. 귀를 잡아보시고 여기다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잡으셔서 45도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귀 잡으셔서 밑으로 다 쭉 내리세요. 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착하셔서 앞에서 뒤로 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귀에서 열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주먹 쥐시고 무릎에 올리시고 고개를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다 돌려보세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반대쪽 돌려보세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시게 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체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등을 두들겨 주죠. 체하면 등을 두들겨 주는데 평상시에 되게 등을 우리 이순영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모델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벌려보세요. 사람은 전후, 좌우, 상하 6군데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몸의 균형이 깨져 있으세요. 몸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중력을 이겨낼 힘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다리 힘 딱 주시고 제가 밀 건데요. 안 밀리게 버텨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이쪽 우측 그러면 가락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몸에 힘이 쭉 빠져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허리를 숙여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하시면 되게 좋은 게 이 목 부분부터 여기까지 촘촘하게 두들겨 주시면 허리가 되게 안 좋으시네요. 이만큼인데 여기가 지금 에너지가 거의 없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셔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 벌리시고 딱 버텨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10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버텨보세요. 차이가 한번 느껴지시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키가 쑥 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해주셔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지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귀 분석 상담 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귀는 크게 12구역으로 다 나누게 되고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설명을 좀 듣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1번 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얼굴 부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맑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주름이나 이런 걸 없애주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얼굴도 되게 화사해지고 주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진다고 하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호흡이랑 음식이에요.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게 클테 별태자인데, 이 부분은 코를 의미하고요. 한자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한자인데, 밑에 거는 입에 해당이 돼요. 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마시는 곳이고 공기를 마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인중이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 해서 천지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칼라 펑처에서 칼라 테라피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간에 해당이 돼요. 엄지손가락 간과 쓸개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심장과 소장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비위장, 그 다음에 폐화대장,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폐화대장이고, 다섯 번째가 심장과 방광이어서 필요한 자리에다가 특정한 주파수를 줄 수 있는 색채 파장을 줄 수 있는 칼라 펑처, 칼라 칩을 붙이게 되면 몸의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들을 이따가 우리가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홍채 영양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이렇게 비교하시게 되면 그 홍채를 주변으로 해서 만큼 우리가 대장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폐도 이 자리에 있고 간도 자리에 있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홍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대로 다 표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생활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테라피에서 예를 들어서 비장과 위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쭉 그 건강 분석을 했더니 위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셨으면, 이 위장을 영양할 수 있는 것은 단맛을 드셔야 되는데, 달면서 노란색 나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감초를 보게 되면 겉껍질은 갈색이지만 속을 보게 되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감초 같은 경우도 소화력을 좋게 해서 그 한약의 약성분을 갖다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쓰는 게 이제 감초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감이라든지 또 이런 노란색 나는 것들이 대부분 위장을 좋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외도 있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황정이 있는데, 황정은 뭐냐면 둥글레예요. 둥글레차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따가 상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려면 아까 오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들으시고 좋은 거 맡으시고 좋은 거 드셔야 되고, 또 좋은 거를 느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려면 늘 기도 가운데 본인의 약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선포한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특강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홍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서는 2열을 하게 되고요. 그 옆에 교육실에서는 체질이랑 그 다음에 칼라펑처랑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내하시는 대로 잘 움직여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강을 마치고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사